제주대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노동부는 또 다른 사망사고 2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어서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굴착기 운전자가 숨진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현장. 철거 작업 중 높이 10m의 굴뚝이 부러지면서 굴착기를 그대로 덮쳐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았고 기본적인 공법도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그걸로 다 떠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돈을. 빨리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7개월 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업계획서상 굴뚝을 맨 마지막에 철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가장 먼저 철거했고 굴뚝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사전에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들이 부족해 시공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현장 소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제주시 외도동의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숨진 사고와 지난 6월 제주시 노영동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산업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MBC가 단독 보도했던 돌고래 불법 반출 사건을 지시했던 제주와 경남의 업체 관계자들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주 바다에 방류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와 달리 이 돌고래들은 일본산이어서 몰수해도 마땅히 보낼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고래가 사육사와 마주본 채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고 노래에 맞춰 배영을 합니다. 최근 자연 방류가 결정된 제주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와 일본에서 수입된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입니다. 그런데 돌고래 쇼가 중단된 지난 4월 큰돌고래 2마리를 실은 화물차가 제주항에 나타났습니다. 여객선에 실린 큰돌고래들이 몰래 옮겨진 곳은 경남의 거제 시월드. 제주해경은 제주 퍼시픽 리솜의 총지배인 박모 씨와 거제 시월드 본부장인 신모 씨를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양 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옮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관련자 2명을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환경부도 멸종 위기종 양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제주 퍼시픽 리솜과 돌고래 반입 사실을 숨긴 거제 시월드에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물렸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이들이 유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돌고래들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 남방 큰돌고래와 달리 일본산 큰돌고래들은 국내 바다에 적응하기 어렵고 생태계 교란 우려도 있어 마땅히 보낼 곳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몰수하더라도 야생에 방류했을 때 생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바다 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전국의 수족관에는 일본산 큰돌고래 등 수입 돌고래 21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돌고래를 위한 바다 쉼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장소 선정 문제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서귀포시 우회도로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비전을 폐기하는 문제를 놓고 도지사와 도의원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을 연결하는 4.2km 길이의 왕복 6차선으로 개설 예정인 서귀포시 우회도로. 근처에 서귀포 학생문화원이 있어 학생 안전 문제가 제기됐고 천지연 폭포 상류를 관통해 환경 파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도의원이 조속한 도로 개설을 촉구하자 오영훈 지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새로운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부지 마련과 조기 기관의 이설 그리고 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사 이전과 행복주택 건설 계획 백지화로 방치된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을 주민 참여형 공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오영훈 지사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참여형 공간, 공원으로 공원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도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2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대혼란의 비전 폐기 결정을 어찌하여 도민 공론화 과정 한 번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002년에 시작됐던 그곳을 21세기 2022년에도 아니면 2030년에도 계속 그곳을 고집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학교 운동장 부지 활용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첫 교육행정 질문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아이비 교육 확대와 서부중 신설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교육감을 불러 제주도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의원들은 아이비 교육 확대와 서부중학교 신설 문제, 국제학교 정원 확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당연히 뒤따르는 게 음식물 쓰레기지만 악취와 폐수를 동반하다 보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면서 위생적이기도 한 시설이 설치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는 남악 오령지구. 아파트마다 각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재는 RFID 종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종량기를 사용하면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30%가량 줄었습니다. 수분을 뺀다든가 부피를 줄이기 위해 건조하는 등 부엌에서 쓰레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오령의 한 중학교는 올해 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건조하고 분쇄하는 방식의 감량기를 가동한 뒤로는 악취가 사라지고 연간 600만 원에 달했던 처리 비용도 줄였습니다. 처리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부산물이 4분의 1가량 줄었고요. 악취 면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증가하는 무안군도 감량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남악과 무안읍 1000개면 아파트 단지마다 공용 감량기를 보급하고 일반 주택은 음식물 처리기 구매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하루 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 과정 중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전기로 생산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500만 톤, 처리 비용만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1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기는 물론 토양과 수질 오염의 주범인 셈입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청정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장비와 시설 도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요즘 아침 공기가 쌀쌀해지면서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어느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5도에서 7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오다가 그치겠고요.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서쪽에 위치한 고기압권에 들면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가을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제주시는 높음, 서귀포시는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6도, 남부 지역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는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하늘이 청명하겠습니다. 추자도는 낮에 23도에 그치겠고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당분간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의 하늘빛이 조금 흐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알뜰읍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 사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제주도는 국방부 소유인 알뜰읍 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10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제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의 중앙분리대 교체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화물차가 사고 직전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연석을 들이받은 뒤 타이어가 터져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법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제주 해양경찰서 소속 40대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 8일 새벽 0시 반쯤 제주시 도남동 연삼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은 해당 경위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인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 바다에서 생명을 구조한 시민과 해양경찰관 8명을 올해 상반기 레스큐 아너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레스큐 아너에는 지난 8월 서귀포시 강정항 앞바다에서 전복된 선박에서 2명을 구조한 박윤갑 선장과 지난 7월 한림항 선박 화재 당시 선원 3명을 구조한 김명은 경장과 정호준 순경 등이 선정됐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제5대 원장 공모에 5명이 응모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는 도내 기관장과 출연기관 경력자, 도외 공공기관장과 중앙부처 공직자 출신 등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원장은 이사회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는 11월쯤 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